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직류기, 얘는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는데 발전기와 전동기는 항상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뭐 구조가 다르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쓰는 부하한테 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전동기라고 하는 기계는 전기를 공급을 해서 돌아가는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부하 부분 외에는 모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냥 직류기냐, 직류기가 아니냐, 다른 기계가 뭐냐 이렇게 구분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직류 발전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발전기 얘에 대해서 이제 구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우리 발전기라는 기계는 회전하는 기계입니다. 그럼 회전하는 기계는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고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하게 되는 회전자가 있게 되는데, 자, 우리 직류기는 N극, S극의 전자석, 우리 전자석을 계자라고 해주는데요. 이 계자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전기자가 회전하는 회전자가 전기자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 N극, S극 계자에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되면 자, 우리 자석임이 생기겠고요. 그럼 이렇게 N극에서 S극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기자를 이렇게 회전시켜줬다 볼게요. 회전시켰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석에 있는 상태에서 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그 도체 주위에 자석의 힘이 변하기 때문에 바로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기전력이다라고 하는 자, 플라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서는 기전력 방향이 위로,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생겼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회전한다라는 얘기는 도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N극 쪽에서 앞쪽으로 나면 기전력이 위로 형성이 되고, S극 쪽에서 안쪽으로 도체가 들어가면 기전력이 아래쪽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회전한다는 얘기는 이 도체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기전력이 N극에서는 위에 봤다가 S극 아래 봤다, N극에서 위에 봤다, S극 아래 봤다 해서 자, 실제로 이 기전력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위에 봤다, 아래 봤다, 위에 봤다, 아래 봤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가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직류기라고 하는 기계는 처음부터 직류를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원래 회전하는 기계는 모두 교류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기계는 일단 교류를 만들고, 직류기라고 하는 기계는 그 만들어진 교류를 직류로 바꿔 쓰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전기자에서 지금 자, 기전력, 교류 기전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기를 공부하실 때 항상 전기자는 자, 기전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 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자에서 만든 이 교류, 직류기가 되려면 직류로 바꿔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 밑에 교류를 직류로 바뀌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정류자라고 해줍니다. 해서 이 전기자와 정류자는 하나로 연결돼서 같이 회전하는 기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든 기계 구조가 다 돌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가만히 고정돼서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정류자 옆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까만색 돌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주냐? 바로 브러쉬라고 해줘요. 근데 이 브러쉬의 역할은 전기자에서 만든 자, 이 기전력을 정류자가 직류로 바꾼 다음에 이 브러쉬를 통해서 부하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중간 연결 부분이 바로 브러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기계 구조를 봤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평년도다 보니까 실제 기계 구조랑 했을 때 조금 우리가 느낌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기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가져온 요 기계가 실제는 이제 직류 전동기인데요. 제가 아까 발전기와 전동기는 구조가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녀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보셔도 겉에 있는 요것은 가만히 있고 안에서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건데요. 바깥에 가만히 있는 거를 우리가 구조상 고정자, 그 다음에 안에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조상 자, 회전자라고 줍니다. 자, 그러시면 고정자에 해당되는 요 모양을 보셨을 때 자, 여기에 주황색 모양으로 이렇게 구리선 감아놓은 거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권선이 실제로 이렇게 감기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권선이 감겨져 있고 여기에 두 개의 선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전원을 공급해 주시면 이 권선에서 N극, S극 자석의 힘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요게 바로 계자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계자. 자, 그럼 여러분 이 계자다라고 하는 이 자석에 미치는 공간 안에 자, 얘가 들어가서 회전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때 요 회전하는 부분, 자, 여기에서 여기 또 빨간색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바로 여기가요. 자석의 힘을 받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기전력이 형성되는 바로 전기자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전기자에서는 조금 전에 교류밖에 만들지 못한댔어요. 그럼 이 전기자에서 만든 교류를 요 밑에 동그란 거 하나 더 보이시죠? 요게 바로 정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기자에서 만든 교류를 정류자가 직류로 바꿔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자와 정전은 하나로 연결돼서 같이 이렇게 회전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손가락이 그 브러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브러쉬가요, 정류자하고만 이렇게 맞닿아 있고, 브러쉬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전기자와 정자만 이렇게 회전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기자에서 만든 교류를 정류자가 직류로 바꾼 다음에 브러쉬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부하로 전기가 공급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실제 이 구조하고 평면 들어오시면 약간 느낌이 다르시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직류기 구조 중에서도 기본 3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회전하는 기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계자와 전기자에 대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계자와 전기자 가지고는 교류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직류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꼭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정류자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기 3요소면은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된다라고 해주는데요. 자, 근데 우리 기계 구조에는 얘네 말고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축도 있고, 베어링도 있고, 슬립링도 있고, 슬롯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기계 구조 명칭 중에 자자로 끝나는 건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 직류기 구조 3요소 내지는 직류기 가장 기본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자를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자, 문제 푸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자, 써먹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가지 구조에 대한 특징들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 볼 것이 이제 계자인데, 여러분, 계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자석입니다. 자, 근데요, 자, 우리 기기라는 과목에서는 전자석이라는 용어가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용어에 빨리 익숙해 주셔야 돼요. 계자 하면, 아, 얘는 기본적으로 전자석이지라고요. 자, 그럼 우리 계자, 계자 철심에 계자 권선, 우리 코일을 감은 걸 권선이라고 해주죠. 이 권선을 감아서 계자 전류를 흘리면 계자 극륜에서 주 자속, 자, 자속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 자속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석의 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석의 힘. 자, 자석의 힘을 발생한다. 따라서 주 자속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계자라고 해주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계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 출제자도 얘가 이거를 모르고 시험은 보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해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럼 계자 관련돼서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 자, 어떤 점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계자 전자석입니다. 그럼 자석은 자석의 힘, 자석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석의 힘이 센 기계가 당연히 좋은 기계겠죠. 그럼 여러분 자석의 힘이 세려면 전자석인 경우 전류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많이 흘러야 되겠네요. 그럼 전류가 흐르려면 저항은 뭐여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자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아주 작을수록 좋다라고 주는데요. 이때 저항이 0인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주냐? 초전도체라고 해줘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초전도체를 재료로 쓰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누구 찾으면 되겠어요? 바로 계자를 찾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 해서 저렇게 계시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저런 내용들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자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기자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기자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바로 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자, 근데 이거를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기계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가 바로 전기자 부분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보시면, 예, 빨간색 이렇게 구리선 감아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몸통, 철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기자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권선과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이다라고 하는 걸로 분류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전기자 권선이 바로 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전기자가 있는 목적이 바로 기전력 발생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기자 권선 부분이 되는데요. 자, 근데 요즘도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설마 시험을 보는데, 기기 시험을 보는데 전기자가 기전력 발생하고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보진 않겠지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전기자, 얘는 뭐 만드는 구조다? 기전력을 만든다라고 하는 점, 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전기자는 이제 전기자 철심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또 있는데, 바로 요 부분이 시험상에서 접근했을 때 상당히 중요 부분이다라고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름이 철심이니까 당연히 철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것이 순수한 철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철이랑 규소라고 하는 녀석을 좀 섞습니다. 우리가 철하고 규소를 섞은 것을 뭐라고 해주냐? 자, 규소강이라고 해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좀 전에 봤던 실제 기계를 보시면, 자,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전기자 철심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쇳덩어리 같지만, 예, 미세하게 분석해 보시면, 예, 아주 얇은 철판으로 만든 다음에 이 똑같은 모양의 철판 여러 개를 겹겹겹 이렇게 쌓아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해주냐? 규소강, 판으로 만든 다음에요. 이 판 여러 개를 겹겹겹 붙인 것을 우리가 바로 성층했다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규소강판을 성층한 철심을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규소광판 성층한 철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자,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우리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거. 자, 전기자 철심은 규소가 1에서 1.5% 정도 함유된 강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 철심의 투자율을 줄여서 히트 수손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는 바로 히트손 감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트손 감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히트손 감소다, 히트시스 손실이다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처음 듣다 보니까 이게 뭔지 이제 용어 궁금해지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실 때 다 공부의 깊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히트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규소 강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묻는 과목이 기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자, 다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먼저 기초를 다지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강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기자 철심을 두께가 0.3에서 0.5mm로 얇게 만든 철판이 있는데, 그거를 성층 여러 개 겹겹겹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 줄이기 위함이냐? 와류손을 줄이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와류손이요. 자, 그래서 규소강판이냐 성층이냐에 따라서 각각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자, 철심을 만들 때 규소강판 성층 이걸 두 개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 히트손도 감소하고 와류손도 감소하게 되겠는데요. 이 두 개를 우리가 합친 것을 바로 자, 그걸 우리가 철손이다 라고 줍니다. 그래서 규소강판을 성층, 자, 요 두 가지가 다 나오면 바로 철손 감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규소강판만 나오면 히트손, 성층만 나오면 와류손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잘 해주셔서 내용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세 번째 내용. 우리 철손 같은 경우에 자, 쓸 때 PI라고 써주는데 철손은
히트선 pH와 와류선 P2를 합친 거다라고 하는 거. 해서 전기자 철심에 규소를 함유하여 성층하게 되면 히트선과 와류선을 모두 줄일 수 있다. 그 얘기인즉 바로 뭐냐? 철손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기에서도 직육에서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 철심은요, 직육에도 있지만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기계마다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시험지에 나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규소광판 성층 전체면 철손 감소고요. 규소광판만 나면 히트선 감소, 성층만 나면 와류선 감소 해서 전체고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 이 문제의 답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용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암기할 때 보통 제 스타일은 이제 뭐냐면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규소광판은 히트손을, 그 다음에 와류손은 성층을, 그 다음에 자, 두 개 다 들어가면 철손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 앞 글자만 보시면요, 우리가 히자와 규자와 와자와 성자가 나오는데, 요것도 뭔가 좀 말을 만들면 뭔가 말이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약속 장소 친구 가면 왔어 이러죠, 그죠? 그래서 친구 이름이 희규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희규 가면 뭐 하시면 되겠어요? 희규야 왔어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요런 내용 들으시고 완전 어이없어 하거나 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우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희규야 왔어. 히트에서는 규소광판이, 와류선은 성층 철심이 감소시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전기자 철심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계자와 전기자를 봤고요. 정류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이 정류자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교류, 전기를 자, 직류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정류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수식들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정류자편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자, 정류자편수 저게 뭐냐면요. 아까 기계를 보여드렸을 때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정류자라고 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얘가 칸 아주 작게 다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칸 하나를 정류자편이라고 해주고, 자, 그리고 그 전체 개수를 우리가 바로 정류자편수라고 해줘요. 그럼 이 정류자편수는 어떻게 구해주시냐? 여러분 이 정류자편 위에 보시면 우리 전기자 구리 권선 도체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정류자편 하나당 전기자 구리 권선이 이렇게 왔다가 감겨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왔다 감겨갑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잘라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정류자의 단면을 보시면, 자, 여기가 정류자로 보겠습니다. 우리 정류자는요, 칸 여러 개 쪼개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한 칸을 정류자편이라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정류자편의 개수를 우리가 정류자편수라고 해주는데요. 이 정류자편수는 어떻게 구하시냐? 제가 좀 전에 이 정류자편 하나당 전기자 구리관선이 왔다가 감고 간다고 했었죠. 자, 근데 얘 실제로 왔다가 감고 가면은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숫자에서 해줄 때는요, 자, 전기가 들어가는 도체 하나, 전기가 나오는 도체 하나에서 한 슬롯당, 한 정류자편당 도체가 2개씩 있는 걸로 우리가 봐줘요. 자, 그럼 다시, 자, 예를 들어보죠. 자, 그럼 여러분, 정류자편수가 10개라면 전기자의 이 도체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0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기자 도체수가 총 40개라면 정류자편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그죠? 20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정류자편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자의 총 도체수를 자, 나누기 2해서 구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써놓은 얘는요, 전기자. 자, 전기자의 총 도체수라고 봐주시면 되네요. 자, 근데 얘가 문제로 나올 때, 자, 이 총 도체수가 문제에서 주어지질 않아요. 그 얘기인즉 우리 보고 알아서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류자 위에 연결되는 이 전기자 구리건선이 결국 어디로 가냐? 전기자 철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감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전기자 철심에 들어가 있는 구리선 한 가닥을 도체 하나라고 봐줍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셔도 여기에 수많은 도체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냐? 이 전기자 철심의 단면을 한번 잘라보시면은요. 자,
요게 바로 전기자철심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전기자철심은요. 자, 마치 권총 마냥 겉부분에만 이렇게 구멍을 숭숭 뚫어놨는데 우리가 이때 이 철심에 뚫어온 이 구멍을 바로 슬롯이라고 해줍니다. 자, 슬롯이라고 해줍니다. 그럼 이 슬롯 안에 우리가 이 전기자 도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슬롯당 전기가 들어가는 도체 하나, 전기가 나오는 도체 하나 해서 한 슬롯당 도체가 2개씩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슬롯이라는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그러면 자, 여기 총 도체수가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16개가 되겠죠. 그 16개는 한 슬롯에 있는 도체 2개 곱하기 구멍의 개수, 슬롯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해서 자, 우리 이 총 도체수는요. 자, 한 슬롯 내 도체수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자, 슬롯수, 구멍의 개수 해주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나누기 2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칠판에 써놓은 요 수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수식은 아닙니다. 자, 그래도 요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신 게 더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이 총 도체수는 한 슬롯 내 도체수 곱하기 자, 슬롯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 정류자 편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 내용은 정류자편관 위상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정류자편관 위상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내용이 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자에서 교류를 만든다고 했었죠. 전기자에서 교류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정류자가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고 했었는데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자,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우리 정류자는 아까 전기자와 마찬가지로 같이 회전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류자편과 브러쉬가 만났을 때는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얘 회전할 때 우리 정류자편 보시면 여기 중간에 빈 공간이 존재하죠.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빈 공간이 이렇게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전기가 뭐 하겠습니까? 끊겨버립니다. 그러다가 얘가 회전을 다시 더해서요. 다시 만나게 되면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 전기가 새로 흐르게끔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자, 얘 만날 때는 전기가 흐르다가요. 떨어졌을 때는 끊겨 있다가 다시 만나면 전기가 새로 이렇게 흐르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 방향이 양방향으로 나와 있는 교류에서 바로 뭐가 된 겁니까? 직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요 그림은 정류자편이 딱 2칸이지만요. 아까 봤던 우리 실제 기계 보시면 정류자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런 파형이 여러 개 겹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쓰는 직류는요. 바로 요 위에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흔들리기는 하지만 직선에 가까운 값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직류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 주제에 나와 있는 정류자편관 위상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파형과 두 번째 파형의 요만큼의 차이가 나 있죠. 요거를 우리가 정류자편관 위상차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주시냐? 단순하게 봐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가 한 바퀴 돌게 되면 이게 몇 도가 되죠? 360도가 되죠. 그죠? 그럼 이런 360도짜리 그림이 자, 3번 겹쳤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얘기는 360도 몇 등분 하시면 되겠습니까? 3등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몇 도가 나오겠어요? 120도가 나오겠죠? 바로 우리가 그 120도를 정류자편관 위상차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자, 우리 정류자편관 위상차다라고 하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요. 360도를 우리가 360도를 2파이라고도 써주죠. 요거를 겹친 수만큼 자, 나눠주시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겹친 수 이거 왜 이렇게 여러 번 겹쳤습니까? 정류자편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류자 편수만큼 나눠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정류자편관 위상차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류자편관 평균전압이다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정류자편관 평균전압. 자, 얘는
일단 이름부터 보시면 이게 평균 전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전압에 대해서 이제 평균 내겠다라고 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자, 우리가 그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그 학교 성적 평균에 대해서 이제 내본 적이 있었죠. 그죠? 그거 한번 떠올려보시면 우리 학교 성적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자, 모든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하신 다음에 과목수로 나눠주시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정류좌평간 평균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전기자에서 기전력이라는 전압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도체 한 개당 기전력 1V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수많은 도체들이 있는데요. 자, 이때 이 도체 개수가 총 100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이 도체 한에서 만든 전압 1V에다가 도체 개수를 곱해버리시면 자, 전체 전압 기전력이 나오겠죠. 그럼 1 곱하기 100 해주시면 100V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전기자에서 만든 이 기전력이라는 전압이 정류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보시면 정류자는 여러 개 칸 쪼개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제편이 지금 10칸으로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칸당 몇 볼트가 나가는 셈이 되겠습니까? 그죠? 10볼트가 되겠죠? 전기자에서 만든 전체 전압 100볼트를 10칸 쪼개주시면 10볼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바로 그 10볼트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자, 정류자평간 평균 전압이란다 보시면 돼요. 자, 해서 우리 정류좌평간 평균 전압은요. 전기자에서 만든 전체 전압을 정류좌편수로 쪼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때 자, 이 전체 전압 어떻게 되냐? 우리가 흔히 수식에서 기전력이다라고 쓰는 것은요. 보통 한 회로 당 기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기전력을 구하시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다 회로수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회로수가 곱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본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 극수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요. 시험 문제상 나올 때 요 문제에서 항상 극수하고 이 병렬 회로수가 같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애초부터 극수로 집어넣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극수 곱하기 기전력한 전체 기전력 전압을 정류좌편수로 쪼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류좌평간 평균전압 봤는데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봤던 정류좌평간 위상차다라고 하는 공식을 떠올려 보시면 얘는 정류좌편수분의 360도 2파이였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공식은요. 이름이 공식이에요. 정류좌평간 위상차. 자, 정류좌평간 위상차 전체 위상 360도를